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을 조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초능력자는 아니지만요. 네, 우리에게 마인드 컨트롤의 힘은 없죠. 아직은 말이죠. 하지만 심리학은 정말 영향력이 큽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어요. 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번, 정보가 필요할 때.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면 그 사람과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있어 보세요. 그 길고 조용한 시선은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고 그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여러분은 곧 답을 얻게 될 거고요. 2번, 머릿속에 계속 노래가 반복될 때 점점 짜증이 나요. 수능 금지곡 같은 거 말이에요. 우리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럼 노래의 끝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뇌는 그래, 이 노래는 끝났어 라고 해석하고 스스로를 재설정할 겁니다. 때론 지그나르크 효과라고 불리는 이 효과는 미완성된 것이나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대개 다른 불완전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생각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 노래로 완전히 산만해졌을 거예요. 3번,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동의하게 만드세요. 다른 사람이 동의하기를 원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고개를 많이 끄덕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건 아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인상과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 열정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할 거예요. 4번,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 하품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알죠? 하품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하품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하품을 하는 걸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하품을 한 후에 그들도 하품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확실히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님 짝사랑인 걸까요? 5번, 논쟁 중단시키기. 여러분이 주최한 파티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다툼을 시작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분위기가 꽤나 살벌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서 먹을 거 좀 갖다 주세요. 먹으면 진정 효과가 있고 모두들 맛있는 간식 좋아하죠?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더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음식을 먹이는 것은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줄 겁니다. 6번, 가위바위보에서 항상 이겨보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을 누가 할지 정할 때 이 게임을 했을 거예요. 이제 다시는 벌칙 게임에 걸리지 않게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죠. 막 가위바위보를 할 때 상대에게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고 나서 바로 가위바위보를 외치세요. 상대는 아마도 가위를 낼 거예요. 한번 해보고 어땠는지 댓글에 알려주세요. 7번, 눈을 마주치려 할 때 하는 유익한 팁.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상황에 있을 때 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쳐다봐야 충분한 걸까요? 말을 하고 들으면서 상대방의 정확한 눈 색깔에 주목해 보도록 하세요. 그냥 눈색이 파란색이네, 이게 아니라 파란색 한 가지 색인지 아니면 동공 주위에서 더 밝아지는지를 보세요. 눈 색깔이 변하는 것 같나요? 이걸 알아차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런대로 눈을 마주치는 데 적당한 시간이에요. 8번,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이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네, 우리 모두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가장 인기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증명된 속임수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면, 안절부절 못한다면 등 말이죠. 하지만 이건 어때요? 만약 그 사람이 감각적인 세부 묘사라고 부르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어떤 것이 어떻게 들렸는지, 어떤 냄새가 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디테일은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런 세부 사항들을 빠뜨릴 거예요. 9번, 친구 그룹 내에서 관계 파악하기. 이 방법은 직장 동료들에게도 잘 통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웃을 때 누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쳐다보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보는지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웃을 때 자신들이 가장 가까운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10번,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것은 우정과 로맨틱한 관계에서 써볼 수 있어요. 아무 단어나 말투를 골라서 상대방이 그 말을 쓰거나 아니면 비슷한 것을 쓰면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세요.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 단어나 구를 쓴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는 걸 의미해요. 11번,
별로 협조적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룸메이트랑 식료품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고 당신에겐 짐이 많다고 해봅시다. 물건을 사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고 이제 계산할 때네요. 대화를 계속하면서 룸메이트에게 식료품 가방을 건네세요. 룸메이트는 계속 대화 중이기 때문에 가방을 건넨 것을 눈치 못 챌 거예요. 룸메이트는 자연스럽게 가방을 들고 당신은 동등하게 짐을 차에 같이 실을 수 있어요. 12번. 누군가에게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여러분의 친구나 애인이 방금 뭐라고 했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해서 다시 말해주세요. 이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귀 기울여 듣고 집중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죠. 왜냐하면 적절한 리액션을 보여주니까요. 정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3번.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펜이나 연필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정말 사소한 부탁이라서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거절할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기로 결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주 사소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별로인 사람은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죠. 14번. 뭔가 불쾌한 것을 잊고 싶다면. 우리 모두 기억하지 않는 게 나은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최대한 빨리 기억하고 싶은 긍정적인 것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집에 와서 애인이나 반려동물을 껴안아 보세요. 신체 접촉은 기분을 복돋아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죠. 그들의 셔츠 혹은 털 같은 걸 꼭 쥐고 있으면 긍정적인 순간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15번. 대화에서 여러분이 환영받는지 알아보기. 만약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료나 친구들 그룹에 다가가고 있고 그들도 여러분이 다가오는 걸 볼 때 그들의 발에 주목하세요. 만약 그들이 당신을 그 그룹에 합류하는 것을 환영한다면 그들의 몸통과 발은 당신을 향하게 될 거예요. 만약 당신 쪽으로 몸통은 돌리지만 발은 돌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이 참여하지 않는 걸 선호할 거예요. 또한 그들이 당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릴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16번. 매력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뒤에 이어지는 대화에서 그걸 사용하도록 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불리는 걸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도 없죠. 어렵겠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매우 매력적이고 사려 깊은 것으로 보일 거예요. 자동차 판매원들이 이 기술을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17번. 그들이 당신을 진실되게 대하고 있나요? 당신이 말하고 있고 상대방이 미소를 짓고 있다면 눈가에 주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거짓으로 웃고 있다면 주름이 없을 거예요. 이건 친구가 여러분의 농담이 진짜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할 때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만약 진짜로 웃고 있다면 눈가에 주름이 있을 거예요. 아니라면 가짜로 웃고 있는 거예요. 18번. 사회적 상황에서 긴장된다면 검을 씹으세요. 검을 씹으면 여러분은 바빠 보이고 검은 여러분의 뇌를 속여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뇌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진짜 위험에 처하면 도망갈 테니까 라는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게다가 검을 씹을 때 뭔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거예요. 19번. 상사가 여러분을 편하게 내버려두게 만드세요. 아니면 적어도 공공장소에서 말이죠. 직딩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예요. 직장에서 일을 망쳐서 다음 회의에 그 일로 불려갈 거라는 걸 예상한 적이 있나요? 상사 바로 옆에 앉거나 당신에게 화가 난 동료 옆에 앉으세요.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친밀감을 주면 그들은 불편해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20번. 기억에 남는 인상 만들기. 이 기술은 첫 데이트나 직장 관련해서 유용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데이트, 인터뷰, 회의를 가장 분명하게 기억하죠. 첫 번째 또는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하세요. 맨 먼저 혹은 맨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세요. 하루의 시작이나 끝에 데이트를 계획하세요. 그 전화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보너스, 손을 꼭 따뜻하게 하세요. 미래의 상사와 손악수를 할 때 따뜻한 손을 하고 있다면 그 인상을 딱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개방적인 사람이란 걸요. 따뜻한 손은 그 사람들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